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MBC의 보도를 두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사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권경애 변호사가 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면서 이 보수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반박을 했고 또 이후에 권 변호사도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로 상징되는 그 의혹을 뒤집게 하려는 거죠. 예,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 현 정부와 MBC의 유착으로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으로 봐야죠. 구체적으로는 권경애 변호사가 MBC가 보도되기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화해서 MBC 보도가 나갈 텐데 라는 취지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수 매체들이 이거 봐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서 어떻게 유시민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명백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뒤집기 시도가 있는 것이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MBC 단독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중앙보도의 근거가 되었던 글을 작성한 권경애 변호사가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조선과 중앙일보는 방통위원장을 흔들기 위한 무리한 보도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권경애 변호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3월 31일 MBC 단독 보도가 오후 8시경 나오기 전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오후 9시 9분경 통화를 했다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면서 권언 유착의 증거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는 불가피해졌는데요. 권 변호사는 그날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에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그날 대화의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 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권 변호사가 기사화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6일 기사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기사화를 준비하던 언론사를 겨냥한 듯 허위 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 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고도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과 중앙 등의 보도는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은 조선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기사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사전에 MBC 보도를 인지하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의 강압성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눈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사 제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재차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MBC 방송 전 통화한 것이 아니며 친한 사적 관계에서 검찰의 행태, 윤석열과 한동훈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게 왜 갑자기 권언유착 사건 폭로로 비화가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니라고 부인했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데요. 또 소설을 써대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싸잡아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으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거죠.
얼마나 꼬투리 하나 잡으려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엮어내기도 힘든데요. 혹시 신문사에 소설가들이 있는 건 아닌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인멸된 상태로 시작된 수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시민 이사장도 이 사건의 실체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저희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 얘기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사 재판이나 수사로 안 밝혀진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MBC가 오보를 낸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완전히 무죄고 이동재 기자 말이 다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네.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걸 아마 이 프로그램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기소에서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장 기자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기자는 일부에서 한 검사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검언유착 의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만한 팩트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는데요. 장 기자는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인멸된 상태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 기자는 최종적으로 공모 관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증거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모든 정황은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오늘은 예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지금 언론이 말씀하시니까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동재 기자가 기승전 유시민 얘기만 하는 건 맞습니다. 총 52차례 유시민 이름을 언급하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유시민 외에는. 제보자 X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예.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시민 말고 청와대 관계자 중에 또 한 명을 이렇게 세팅해서 이 사람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이철 측에 한번 물어봐달라. 라고 딱 한 명 더 나오는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기도 했었고, 그러죠.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했던, 청와대와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그렇게 좀 보였던, 그런 인물인데, 이동재 기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혼자 내서 갑자기 제보자 X한테 제시를 했겠냐고요. 검찰에서 들었는데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 기자는 이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외에 뒤를 캐려고 한 청와대 관계자가 한 명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장 기자는 유시민 말고 청와대 관계자 중 또 한 명을 세팅해서 이 사람이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확인하려 한다. 이철 측에 물어봐달라고 한 명 더 나오는 이름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장 기자는 이전 기자가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검찰한테 들었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며 녹음 파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번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는 이동재 기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혼자 내서 갑자기 제보자 X한테 제시를 했겠느냐며 누군가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기자 혼자 정보를 가지고 기획성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사안이라는 거죠. 장 기자는 한 검사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며 MBC의 권력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권은 누구냐며 검찰 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장 기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철 대표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표 민병덕 의원, 이런 사람들과 저하고 연관성을 검찰에서 추궁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여권 정치인 그 누구와도 연락한 적 한 번도 없다며 제 핸드폰 내역을 이미 다 제출했고 자료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말고도 한동훈과 이동재가 작업을 하려 했던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건데요. 더욱더 놀라운 건
그 제3의 인물이 청와대 인사였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녹취록으로 존재하고 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검찰과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히든 카드라고 해야 하나요? 장인수 기자의 최후의 한 방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입니다.